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순간 인생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족쇄로 바뀌어 버린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휘몰아칠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남의 짐, 그리고 시작된 균열. 이 지역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든든한 책임감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와도 같았는데요. 아버지 이상철이 퇴직 후 재취업에 번번이 좌절하며 어느 날 조용히 부탁을 건넸습니다. 아빠가 한 얘기는 절대 밖에 흘리지 마라.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지역의 어깨 위에 또 다른 돌덩이를 올려놓는 선언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저한테도 기대세요. 왜 다 감추려 하세요? 왜 혼자서만 버티려고 하세요? 하지만 입술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순간 그건 위로가 아니라 모멸이 될 거라는 걸 지역은 알았거든요. 무너져 내린 자존심. 퇴사 결정을 알렸던 날 팀장이 던진 한마디가 지역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넌 아무리 뛰어봤자 결국 이 판에선 벼룩일 뿐이야. 그 말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계급과 돈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지역은 사랑 대신 안정, 감정보다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버지 상철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가족 앞에서 재취업 실패 사실이 드러난 순간 그토록 지키고 싶던 체면이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지역이 조심스레 내뱉은 말, 아버지, 제가 생활비 도와드릴게요. 이 한마디는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철의 눈빛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내 손 벌리게 될 줄 알았어? 당장 집어치워. 그날 밤 부자 간의 대화는 칼날처럼 서로를 찔렀습니다. 지역은 돕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에게는 자존심을 짓밟는 모욕이 되어버린 거죠. 두 사람 모두 상처투성이가 된 채 등을 돌렸습니다. 깨져버린 순수한 마음. 지은호는 지역의 갑작스러운 거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이별은 그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는데요. 술잔을 부딪히며 스스로를 질타했습니다. 내가 못나서야? 돈이 없어서야? 만약 내가 가진 게 많았다면 그 사람은 날 떠나지 않았을까? 폭탄주를 연거푸 들이켜며 흐느끼는 모습은 단순한 주정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의 절규였어요. 결국 쓰러져버린 그녀를 지켜본 건 정순이 여사와 지강호였습니다. 은호의 눈물은 가족에게조차 차마 감추지 못한 깊은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의 변치 않는 헌신. 바로 그때 은호 곁을 지킨 이는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은호가 알아눕자 값비싼 보양식을 보내며 곁을 지켰습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오래된 마음, 변치 않는 애정이었죠.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결단이 단순히 냉정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감춰진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진실이 은호의 상처를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성재는 그저 묵묵히 은호의 곁에 남아주는 걸 선택했을 뿐입니다. 잔인한 충돌. 며칠 뒤 은호가 카페 앞을 지나던 길에 지역과 마주쳤습니다. 차갑게 흘려보낸 말은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 이 말은 은호를 향한 조언이자 사실 지역 스스로에게 던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은호를 버리고 정보아라는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대사는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니라 지역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적 복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명의 새로운 조각. 그러나 은호 앞에는 또 다른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포트폴리오를 본 뒤 주저없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은호가 자신도 모르게 얽혀있던 출생의 비밀로 끌려 들어가는 첫걸음이었죠. 성희의 눈빛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복잡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흔들리는 선택. 한편 지역은 성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보아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성재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지역아, 너 미쳤어? 은호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지역은 이미 단단히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정호영 회장을 만나 결혼을 단숨에 확정짓고 가족들에게 상견례 날짜까지 통보했죠. 그 순간 가족들의 표정은 얼어붙었고 은호는 깊은 충격에 휘청였습니다.
이 결혼 소식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앞으로 터져나올 비극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설계도에 맞춰 하나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은 시작이 아니라 끝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른다. 이 아이러니한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설명하는 가장 섬뜩한 암시였습니다. 정호영 회장의 계산. 정호영 회장은 모든 것을 장기판처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정보아가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며 집안의 체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언론에 새어나가는 소문 하나하나가 가문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고 자존심은 강하지만 결국 현실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청년. 정 회장은 지혁을 딸의 과거를 덮어줄 최적의 방패막이로 점찍었습니다. 이 결혼은 내 인생을 구원할 기회다. 동시에 내 딸의 인생을 되돌리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고. 정 회장의 말은 재앙 같았지만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지혁이 거절할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보아의 이중 얼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보아 역시 이 결혼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응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결혼은 결혼일 뿐이야. 그날만 넘기면 돼. 보아는 아버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결혼이라는 틀을 이용해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죠. 그녀는 차갑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날 모두가 방심하는 그 순간이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거야. 즉, 보아에게 이 결혼은 새로운 족쇄가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 결혼식 날 그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성희의 비밀스러운 연결. 한편 지은호는 새로운 인연 고성희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디자인 실력을 높이 사며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사업가의 계산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은호의 출생과 관련된 진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은호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밀이었죠. 성희는 겉으로는 따뜻한 후원자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은호를 자신이 세운 거대한 판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 네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네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성희의 혼잣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은호의 미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운명의 그림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죠. 균열 속에서 흔들리는 지혁. 지혁은 정보아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날 때 들었던 비참한 말들, 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호의 눈물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제는 현실을 선택해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거울 앞에서 눈을 마주친 자신의 얼굴은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선택을 할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성재의 분노. 박성재는 지혁의 선택을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혁을 원망했습니다. 넌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은호를 버린 거야. 네가 말하는 현실? 그건 그냥 겁쟁이의 핑계일 뿐이야. 성재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지혁이 무너져가는 걸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혁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앞으로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한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다가오는 폭풍.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선택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혁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했으니 그냥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상철에게 또 한 번의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거든요. 불안한 그림자. 상견례가 끝난 밤 은호는 홀로 작업실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때 성희가 찾아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네가 가진 힘을 몰라. 언젠가 네가 진짜 주인공이 될 거야. 은호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휘둘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복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호영 회장의 계산, 정보화의 비밀스러운 계획, 지역의 흔들리는 선택, 성재의 분노, 그리고 성희의 숨겨진 진실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날. 그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이후 이들의 인생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결혼식, 그 공허한 무대 위에 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날 화려했던 약속은 한순간에 가장 잔혹한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이면. 대기업 혼사답게 결혼식장은 호화롭게 꾸며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모인 하객들은 속으로 서로의 속내를 떠보며 술렁거렸습니다. 이 지역은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서 있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랑을 포기했고 현실을 택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긴장된 숨을 삼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부. 주례가 시작되고 모두가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장내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정보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회자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혼은 자신의 강요가 아닌 보아가 스스로 제안한 계약이었기에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보아, 너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무너지는 순간. 이 지역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채 서서 신부를 기다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정말 나 혼자 남는 건가? 결혼식장 곳곳에서 조롱과 동정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버려진 신랑, 그 잔혹한 꼬리표가 그의 등에 달라붙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 은호. 그 혼란 속에서 지은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비참한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벌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때 고성희가 그녀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야. 네가 서야 할 자리는 여기야, 은호야. 성희의 고백은 은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금껏 몰랐던 자신의 출생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 결혼식장의 공허함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더 큰 운명의 전조처럼 다가왔습니다. 분노의 외침.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냐, 지혁아?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된 게 네가 바라던 거였냐? 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허공을 바라본 채 점점 무너져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운명. 결혼식 이후 모든 인물들은 서로 다른 길로 흩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신부 없는 결혼식의 주인공이라는 조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보아가 남긴 빈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보아는 끝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왜 결혼을 피한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문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출생의 비밀을 마주하며 자신의 운명이 단순한 연애의 갈등을 넘어 훨씬 거대한 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성재는 배신감과 분노를 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스스로 걸어들어온 운명의 그물은 이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 결혼식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파국이 단순히 한 남자의 수치스러운 순간일지 아니면 모든 인물들을 휘감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정보화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비밀이 된다는 점이었죠. 그녀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 더 큰 게임을 준비한 걸까? 사랑 없는 결혼, 신부 없는 웨딩홀. 그리고 이제 시작된 운명의 소용돌이. 다음 화에서 더 깊어지는 비극의 퍼즐을 만나보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